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시기로 치환합니다. 주말입니다. 또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함께 성장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도 꾸준하게 함께 성장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초심을 다시 한번 다지면서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사 봤을 때 연준 가상자산 제한 지침을 철회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점점 연준의 예치가 가능해지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지금까지 이 FDIC라고 하는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자 보호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은행들은 암호화폐 시장 못 들어와 이런 식으로 제한을 했었는데, 이제는 미셸 보우먼 연준 부의장이 나서면서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면서 은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들에게도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이런 명분으로서 가상자산 제한 지침을 전면 철회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준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서부터 은행에 가상자산 취급 시 사전 보고 의무가 있었는데 이것 또한 폐지시켜 놨었죠. 한마디로 많은 전통 금융기관들이 가상자산을 더 자유롭게 취급할 수 있도록 혁신을 지원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있었고요. 또한 올해 6월 중순 정도에는 평판 리스크를 완전히 없애버린다,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암호화폐 기업, 재단들이 은행 시스템에 참여하는데 기존에 제약이 있었다면 이건 역시 이 평판 리스크 감독을 종료하면서 조금씩 옹호적인 스탠스를 취했었죠. 또한 과거에 초크포인트 2.0 기억하시죠? 그때 당시에 적지 않은 은행들이 파산했었습니다. 실버게이트, 실리콘밸리, 시그니처 등등 암호화폐를 취급했던 은행들을 목졸라 죽인다는 의미로 이 초크포인트 2.0이 크게 이슈화됐었는데요. 2025년 들어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역시 이 디뱅킹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주겠다 약속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리플사는 과거부터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완전히 인수하면서 이 연준의 마스터 계좌 확보 신청을 해놓은 단계이죠. 이 스탠스가 있고 나서 많은 금융기관에서 약간 반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리플 CEO 브래드 할링하우스가 우리가 연준 마스터 계좌 신청한 거 월가 은행들이 반대를 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또 비판하고 있다. 은행 너희들은 약간 위선적이다, 이런 식으로 평하면서 우리가 신청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규제 친화적인 행보를 그대로 잘 이어가고 있고, 최근에 또 OCC의 조건부 승인까지 받았죠. 결국에 리플사가 완전한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가 되면서 연준의 마스터 계좌까지 승인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올해 연준의 결제혁신 컨퍼런스에서 이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나와가지고 크립토 혁신을 수용해야 된다. 연준의 마스터 계좌까지는 아직 아니더라도 이 스키니 마스터 계좌라고 하는 약간의 축소 버전을 도입하면서 암호화폐 기업들이 기존의 연준 마스터 계좌까지는 아니더라도 결제망 접속은 허용하게끔 활로를 열어놨다라는 것까지 면밀하게 살펴볼 수가 있었죠. 기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리플사가 OCC로부터 완전한 승인을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연준의 마스터 계좌를 완전히 승인받는 것, 이게 더 중요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승인받게 된다면 페드와이어 펀드 서비스와 페드나우 서비스에 RLUSD가 백엔드에서 활용이 될 수가 있고, 결국에 유틸리티로는 XRP가 더더욱 크게 쓰이게 되겠죠.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월가 은행들이 리플과 같은 크립토 스타트업이 연준의 마스터 계좌에 접근하는 걸 굉장히 반대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본질을 보게 되면 매우 모순적인 목소리라는 걸 알고 있죠. 이미 그 월가들의 은행 집합체 아메리칸 뱅커 어소시에이션에서 리플을 플래티넘 등급으로 인정하고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미 리플랩스는 글로벌 파생상품 거래기구죠. ISDA에 이미 합류를 하면서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더라도 가치의 인터넷, 국경이 없는 세상을 위한 획기적인 암호화폐 솔루션을 구축하는 회사로 이미 명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 스위프트에 그들의 기술력을 입히기 위해서 비영리 재단으로 따로 빼놨다. 기술력이 점점 보존되면서 확산될 준비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인터넷적 프로토콜 개념 반드시 인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ISDA에 합류된 목록을 봤을 때 이미 블랙록이라든지 JP모건, 골드만삭스들이 모두 다 참여되어 있거든요. 이 기관의 리플사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것만 미루어 보더라도 단순한 스타트업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ISDA의 보드 멤버, 이사회 명단만 미루어 보더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드만삭스, 블랙록, HSBC, 모건 스탠리, 이런 월가의 금융기관들의 고위급 임원진이 포진돼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간을 내 편으로 들이면서 점점 더 리플사가 제도권 친화적으로 들어오고 기관들의 채택이 수면 위로 떠오를 때까지 잘 인내할 필요가 있겠죠. 다음 기사 봤을 때 미국의 자문사 디지털 웨스 파트너스라고 있는데 XRP 고액 보유자 대상으로 퇴직연금 전략을 또 출시하고 있다라고 해요. 기사를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뭐 체계적이고 자동화된 XRP 운용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XRP 투자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AI 기반 이 봇 트레이딩을 판매하는 그런 회사도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웬만하면 이런 솔루션을 좀 멀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쨌든 간에 선물 트레이딩을 하는 거고 뭐 1.5배, 2배 레버리지를 하면서 AI가 주는 신호로서 본인이 이제 배팅을 하는 건데 최근에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10월 달에 엄청 큰 청산이 있었고 정말 2배만 걸어놔도 다 청산되는 일이 부지기수로 나오다 보니까 웬만하면 좀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빨리 돈 벌고 싶고 빨리 본인이 수익화하는 거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웬만하면 좀 그냥 현물 투자하면서 올바른 길, 옳은 길을 걸어가는 거를 고수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늘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가격적인 부분이 워낙 힘들기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정말 어려운 시기이지만 함께 묵묵하게 잘 이겨내가지고 수익으로 변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체제 이제 또 내년 얘기 나오죠. 내년 초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고 본격 자리가 잡힐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우리 항상 시계열을 길게 바라보자. 또 어떻게 연기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데이비드 사스 현재 크립토 차르를 이끌고 있고 페이팔의 마피아로도 잘 알려져 있죠. 뒷단에는 피터 틸이 붙어 있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내년 1월 정도면 디지털 자산 법안 이거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 잘 알고 있죠? 시장 구조 명확화 법안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증권인지 상품인지 SEC로 분류되는지 CFTC로 분류되는지 이런 부분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는 하나의 법안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천천히 기다리고 있는데요.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 상원이다 업계들이 지금 비공개 회동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또 유예될 수도 있고요. 또 연기 또 회동을 또 가질 수도 있고요. 지연이 될 수도 있다. 우리 이런 거 마음 열어놓고서 여유로운 스탠스로 천천히 좀 기다리는 투자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가격이 지지부진하다면 본인이 조금 더 싸게 매집할 수 있는 구간으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본인이 크게 내공을 쌓아 주셔야 되고 확신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내년에 중간선거가 한 11월 초에 있죠. 11월 3일 정도로 내년 중간선거가 있고 트럼프가 그 부분의 일환으로 내년 세금 환급을 크게 가져갈 것이다. 군인들에게는 $1,700 이상 현금을 지급한다라고 하네요.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핵심 지지층들을 결집하기 위해서 또 돈풀기 장세가 나오게 되겠죠. 이건 역시 내년 11월이 중간선거니까 그 전에 연준의 QE, 양적 완화라든지 법안들의 통과라든지 트럼프의 세금 환급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구나 크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블랙록과 B&I 멜론은행이 트럼프 계좌에 지원 사격을 하고 있다. 은퇴 시에 $60만 확보가 가능할 정도로 점점 글로벌 대형 기득권들이 트럼프를 밀어주는 듯한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죠. 여기 나오는 이 트럼프 계좌 같은 경우는 무엇을 뜻하냐면 2025년 1월부터 2028년 연말까지 그 사이에 태어나는 미국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 아동을 지원하는 하나의 트럼프 계좌를 만들었거든요. 여기에 또 마이클 델 부부가 약 9조 원을 기부한 바 있었죠. 그러니까 올해부터 2028년까지 태어난 아이들에게 신생아 1인당 $1,000 정도의 시드머니를 넣어주면서 인덱스 펀드, 미국의 주식을 투자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고 기부를 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저는 이 트럼프 계좌 자체는 매우 취지가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쪼록 여기에 마이클 델뿐만 아니라 방금 언급드린 우버라든지 B&I 멜론, 블랙록, 비자 마스터 이런 글로벌 금융 기득권들이 붙어가지고 점점 트럼프 계좌의 설립을 동참하면서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마이클 델뿐만 아니라 레이 달리오까지 붙어가지고 지원 사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또 트럼프가 여론몰이를 잘 해서 또 내년에 중간선거를 잘 준비할 수 있게끔 그들의 입김이 들어간 것도 아닐까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이 워낙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급등락이 굉장히 컸죠. 비트코인 급등락 한 기사에서는 의도된 조정이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유동성 사냥에 개인들이 당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온체인 지표를 봤을 때 주요 기관과 거래소 간 대규모 자금 이동, 의도적인 매매 패턴이 포착됐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의도된 건지 아닌지, 최근에 미국의 CPI를 필두로 해서 또 시장이 크게 왔다 갔다 변동성이 있었고, 또 일본의 금리 인상 때문에도 시장이 크게 요동쳤었죠. 우리는 이런 잡음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소음을 제거하고 본질에 집중하면서 내가 왜 현재 XRP와 같은 이런 코인들을 집중하면서 투자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잘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XRP 가격도 워낙 지지부진하게 일주일 새 10% 넘게 빠지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5위 밑으로 하락된 모멘텀을 보여줬죠. 이럴 때 누군가는 시장을 욕하면서 떠나가겠지만 그 누군가는 줍줍의 기회로서 월급날을 기다리면서 5만원, 10만원이라도 조금씩 모아가시는 분들이 결국에 수익으로 치환하게 될 것입니다. 내년에 암호화폐 ETF가 100개 이상 쏟아진다는 말이 연일 나오고 있죠. 조기 청산 가능성도 물론 나오고 있지만 그 금융기관들, 그 인덱스를 운용하는 파생상품 시장들이 왜 이렇게 암호화폐에 대한 ETF를 준비시키고 있는지, 그들은 실패하는 시장에 이렇게 공격적으로 배팅을 하지 않겠죠? 우리 또한 이런 부분 고무적으로 생각하면서 중장기 투자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이제 JP모건 또한 은행 예금을 온체인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프라이빗이 아닌 퍼블릭 체인과 연동을 시키면서 이더리움 레이어2, 코인베이스가 이끌고 있는 베이스 네트워크를 활용시키고 있네요. 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초대형 담보자산으로 채택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는 시가총액 큰 암호화폐들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겠죠. 또한 아크인베스트는 꾸준하게 디지털 자산 관련주를 추가 매수하면서 벌써 이번 주에만 1,200억 원 상당의 돈을 크립토 쪽에 붓고 있다라는 거, 그들의 움직임에 집중하면서 우리만의 투자 꾸준하게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모두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